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지금이야 자식들 덕 보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연 오늘 한번 풀어볼까 해요. 요즘 사람들이야 전부 연애 결혼하지만 저 젊을 때는 어디 그랬나요? 부모님이 적당한 신랑감 골라주면 몇 번 얼굴이나 보고 결혼하는 일이 허다했죠. 저도 첫사랑이란 걸 해본 적은 있지만 부모님 반대로 인해 헤어지고 부모님이 맺어준 사람과 결혼을 했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그 집안이 워낙 좋은 집안이니 제가 가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대요. 남편의 집은 유서가 깊은 집안이었어요. 남편은 3대 독자였죠. 제사도 많이 지내고 층층이 어려운 어른들이 같이 살았어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임신을 하라고 독촉하셨어요. 어릴 때야 뭘 아나요. 어머니가 시키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효심이 깊은 효자였어요. 어머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정도였죠. 그런 사람이 어머니가 손자를 바라시니 어땠겠어요. 저한테 어서 임신을 해야 한다고 제 몸 관리 잘하라고 난리였죠. 그런데 남들은 다 쑥쑥 잘 낳는다는 아이가 저는 생기지 않더라고요. 1년이 되자 처음에는 눈치만 주던 시어머니께서 노골적으로 절 구박하기 시작하셨어요. 말로도 구박을 하고 제가 부엌에서 실수라도 하면 아프게 꼬집기도 하셨었죠. 아이도 못 낳으면서 남편과 사는 제가 죽도록 미우셨나 봐요. 옛날에 아이 못 낳는 죄보다 큰 건 없다 그랬다. 예전이면 넌 당장 소박감이야. 그런 말을 들어서 밤에 눈물을 훌쩍이고 있는데 남편이 제 울음소리를 듣고 뭔 일이냐고 그러더군요. 어머님의 모진 시집살이를 말 한마디 안 하고 참아왔었는데 그날은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았네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푹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제 역성을 들어주려나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머님 편을 들더라고요. 네가 모자라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지. 네가 애만 쑥쑥 낳아도 왜 그런 일이 생기겠냐? 네가 부실해서 생기는 일이니까 팔자련이 생각해야지. 어쩌겠어. 그런 남편의 무심한 말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어른들이 저를 보며 혀를 차곤 했었지요. 멀쩡하게 생겼고 몸도 좋아 보이는데 아이를 못 가지니. 그렇게 2년을 눈물로 보냈을 때 기적같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생기니 세상이 다 환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떨떠름하던 시댁도 제가 아이를 가졌다니 어쨌든 함부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뱃속 아이가 중해서 그랬겠죠. 그래도 절 괴롭히는 시어머니의 독설이 없으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남편도 제 배를 매일 만지면서 뱃속 아이에게 덕담을 건네곤 했었죠. 저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되었던 게 남편이 태담을 할 때 항상 우리 아들, 우리 복덩이 아들 하면서 뱃속 아이가 아들인 양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뱃속 아이가 어떤 성별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걸 알 방법도 없고 걱정만 태산이었죠. 집안 사람 모두가 뱃속 아이가 아들길 바랐고 저도 시댁과 남편의 기대를 저버리기 싫어서 꼭 아들을 낳았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첫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누워있는 저에게 실망한 기색을 비치시더라고요. 남편도 나가서 담배나 뻑뻑 피우다 오고요. 시어머니께서 아이 얼굴 한번 힐끗 보시더니 그래, 첫 딸은 살림미천이라더라. 다음엔 아들 낳으면 되지. 생각해보면 딸아이에게 너무도 미안하죠. 태어나자마자 그런 말이나 듣게 하고요. 그때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 예쁜 딸을 두고 매일같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왜 너는 아들이 아니냐 원망도 했었죠. 그렇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이 성별을 알고 좌절했었던 게 미안할 정도로 아이는 너무도 예쁘고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시댁에선 아이에게 크게 정을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아들 하면서 아들만 기대하셨죠. 그래도 첫 임신이 되고 나니 두 번째 임신은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야말로 시어머니께서 바라는 아들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전 솔직히 딸을 키워보니 너무 예뻐서 딸이라도 상관없었지만 시댁 어른들과 남편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았어요. 둘째야말로 꼭 아들일 것이라 무서운 믿음까지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게 참 독자 집안에선 아들, 고추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을 졸이며 임신 10달을 채우고 두 번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낳자마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간호사에게 성별을 물었습니다. 아이 뭐 나왔어요? 아들인가요? 간절한 바람을 담아 물었는데 간호사가 웃으면서 아이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예쁜 공주님이세요.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도 당황해서 저를 위로해 줄 정도였죠. 낳기 전엔 딸이어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낳아보니 좌절감이 몰려오더군요. 저는 아이를 보기도 싫다면서 물리치고 혼자 병실에 틀어박혀 계속 울기만 했어요. 둘째도 딸이란 소식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저를 보러 오지도 않았어요. 둘째는 지금이야 그런 일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저 혼자 죄책감으로 간직하고 있어요. 어쨌든 아이를 키워내긴 해야 했죠. 딸 둘을 키우는 재미는 참 쏠쏠했습니다. 아이들이 어찌나 애교를 부리면서 예쁜 짓을 하고 조금 크니까 제 마음을 헤아려 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래서 자식 낳으라고 하나보다 싶었네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께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옛날이긴 하지만 당시 둘이면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셋째까지 낳기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남편의 벌이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시댁에 얹혀 사는데 셋째까지 낳으려니 엄두가 안 나더군요. 게다가 셋째가 아들이길 바라고 낳으라는 건데 그건 장담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희 공의는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께선 늘 셋째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셨어요. 너 독자 집안에 시집와서 아들 못 낳는 게 얼마나 중한 죄인 줄 모르는구나. 이 집 대를 끊는 게 너라는 거야 지금. 그렇게 협박식으로 말하기도 하셨지만 저는 그래도 셋째 생각은 정말 망설여졌어요. 제가 망설이는 걸 눈치채셨는지 어느 날은 저를 살살 달래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예, 그러지 말고 생각 바꿔봐라. 이제 애들 다 크기 전에 하나 더 낳아야지. 너도 나이 들면 더 힘들어. 그리고 둘째까지 딸이었는데 설마 셋째도 딸이겠니? 네가 아들만 낳아주면 우리 집에서 못해줄 게 뭐 있겠니? 저의 마음은 반반이었어요. 그 당시 첫째가 9살이었어요. 마지막 기회이기는 했죠. 더 나이가 들면 아이를 낳기 힘들 테니까요. 망설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사고를 단단히 쳤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니까 깡소주만 들이마시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따라 알아보니 남편의 술주정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주사가 심했거든요. 그날도 회식에서 상사에게 주사를 부려서 잘린 것이었더군요. 쥐꼬리만한 월급이었지만 그도 없어지니 초조해지더라고요. 남편은 며칠 동안 놀다가 저한테 이러더군요. 아버지가 당신이 셋째만 가지면 가게 물려주신다는데. 시아버님은 동네에서 유명한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남편은 장사에 소질없다고 아버님이 절대 물려주지 않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아들만 낳으면 상으로 주신다고 하더군요. 아들 낳는 것에 가게 주고 분가도 시켜주는 조건을 거셨어요. 그때는 별 다른 대책도 없고 제가 나가 돈 벌 수도 없으니 아버님 가게 물려받을 생각으로 임신했었네요. 분가도 바라던 바였고요. 그리고 셋째를 가졌을 때는 태아감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더라고요. 병원 가서 아들인지 딸인지 물으니 딸인 것 같다고 그러더군요. 저 혼자 병원을 나오면서 정말 눈물을 꺼이꺼이 흘렸습니다. 이미 배가 불러 아이를 내릴 수도 없고 100% 확률은 아니라지만 또 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정말 좌절했습니다.
아버님이 아들을 낳아야만 가게를 물려주신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사나 걱정도 되었고요. 남편은 다시 취직할 생각은 전혀 없이 집에서 놀고 먹고 제가 아들 낳기만 바라더군요. 지옥 같은 임신 생활이 지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놀랍게도 셋째는 아들이었어요. 그토록 시댁과 남편이 바라던 아들이었죠. 당시엔 태아 감별이 틀리는 일이 많아 그런 일도 빈번했다고 하더군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 얻은 아들은 정말 금쪽같이 귀했습니다. 딸들이 눈치챌까 내색은 안 했지만 딸들은 이미 머리가 클 대로 커서 그 분위기 다 느꼈었겠죠. 시어머니는 딸을 낳았을 때와는 다르게 아이를 내려놓지를 못하시고 매일 싱글벙글이셨어요. 이제야 모든 일이 잘 풀리나 보다 했습니다. 어쨌든 시댁에서 원하는 아들을 낳았으니 이 집에서 더 이상 서러울 일 없겠다 생각했는데 완전히 오산이었죠. 아버님은 제가 아들을 낳자마자 가게를 물려주겠다던 말을 싹 없던 일로 해버리시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분가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결국 시부모님께 빌붙어서 하루하루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게 남겨진 건 독자 집안 아들 낳아줬다는 명예였지만 저는 그거 쓸모 없었어요. 갖고 싶지도 않았고요. 아들을 낳고 돌까지 키울 때까지도 남편은 일을 하지 않았었네요.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시부모님께서 저희 부부를 불러서 호되게 야단치셨어요. 아이가 셋인데 놀고 먹고 뭐 하는 거냐고요. 사실 저는 놀고 먹은 적이 없었어요. 어른들 모시고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바빴죠. 억울했지만 부부는 세트니까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둘 가게 나와서 일하고 월급 받아가라. 어차피 직원 두느니 너희가 일하는 게 낫지. 가게를 준다는 말은 쏙 사라지고 직원 대신해서 일하란 말이더군요. 그렇지만 그땐 가게를 물려받는 건 언감생심이었고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 아이들이랑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처음엔 남편과 둘이 나가 서빙도 하고 주방일도 도우면서 월급을 받아서 좋았는데 남편은 서서히 태만해지더군요. 제가 두 몫의 일을 하기도 했고요. 부모님 가게이다 보니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았나 봐요. 점점 밖으로 돌아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는 둥 하면서 나돌기 시작했죠. 시아버님이 가끔 혼을 내셨지만 귀한 독자 아들인지라 크게 야단치시진 않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님도 남편 기죽이지 말라고 야단 법석이셨고요. 30대 후반에 아이가 셋인데도 아들 기죽이는 걸 걱정하시는 게 어이가 없었죠. 하루하루 근근히 때우면서 또 10년 세월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무능력했고 저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기에 희망을 가졌었고 시부모님께서 가게가 탄탄하시니 언젠가 물려줄 거라는 실 같은 희망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어느 날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이었죠. 동네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귀뜸을 해주셨고 저는 남편 뒤를 몰래 밟았습니다. 그 여자의 신상에 대해 알아내고 둘의 불륜 장면도 목격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능력 없는 것이야. 그래. 내 남편이니 같이 살아야 하니 그렇다 쳐도 바람까지 피운다니요. 제 안에 참아왔던 분노가 모두 터졌습니다. 결혼해서부터 당해왔던 시집살이에 아들 타령들, 무심하고 무능력한 남편에 대한 원망, 그 모든 감정이 뻥 터졌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두고 친정으로 도망을 나왔어요. 친정 부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아왔던 눈물이 펑 터졌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시집살이 어지간히 당하고 사는 줄은 아셨지만 남편이 바람까지 피운다는 사실에는 크게 분노를 하셨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친정에서 지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눈물만 흘리며 지냈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5kg나 빠질 정도였죠. 앞으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남편과 다시 살자니 그건 죽도록 싫고 혼자 살자니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이 울리더군요. 밖을 내다보니 저희 아이 셋이 찾아왔더군요. 아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같이 얼싸안으며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보고 저희들 버리지 말라고 오열하더군요.
그 아이들을 어찌 버릴 수 있었겠어요. 사실 그 며칠 동안 저는 죽음까지 생각했었답니다. 남편의 배신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제가 기운을 내서 반드시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날로 아이들을 저희 친정으로 빼내왔습니다. 남편과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자기 사전에는 이혼은 없다고 버티더군요. 하지만 남편으로서나 아빠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않더군요. 그 동네에 아는 이웃에게 들으니 상가녀와 놀아나느라 바쁘고 시댁에서도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핏줄보다 강한 건 없지. 지금이야 어리니까 지 엄마 따라 나서지만 곧 있으면 정신 차리고 자기들 근본 찾아올 게 뻔해. 나가려면 나가라 그래. 어차피 지들이 피가 땡겨서 찾아오게 되어 있다니까. 물론 아이들이 커서 선택은 아이들 몫이었지만 그렇게 호언장담했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의 피가 섞였으면 제 피도 섞인 것인데요. 어쨌든 그날부터 저는 죽을 고생을 해가며 청소 일을 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당시 큰애는 벌써 고등학생이었죠. 대학을 보내는 것도 남편의 도움 없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공부 잘하고 똑소리 나는 큰애는 좋은 대학에 합격하여 장학금도 받고 과외 아르바이트로 저에게 생활비도 갖다 줬습니다. 곧이어 둘째 아이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막내 아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한결 홀가분해지더군요. 딸애들은 차별받고 컸으면서도 지 동생 위하는 마음이 어찌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사실 막내는 딸 둘이 거의 다 키운 거나 다름없었네요. 저도 물론 힘들었지만 딸애들도 정말 힘이 들었을 거예요. 두 딸아이도 정말 영특했지만 막내 아들은 공부머리가 있고 공부 욕심도 있어서 어려서부터 남달랐어요. 부모가 떨어져 사는 환경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공부하더라고요. 결국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는 경사가 났다고 야단이었고 이 소식은 시댁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어느 날 가족들이 단란히 식사를 하는데 문이 부셔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저희 시부모님과 남편이었죠. 제가 집 나가고 몇 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떡하니 저희 친정 안방에 앉더니 예전처럼 저를 마구 야단치시더군요. 너는 어쩜 자식들이 대학을 가는 동안 우리한테 연락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니? 아무리 우리 애가 바람 피우고 잘못했지만 너도 남편한테 그러는 거 아니다. 남자가 살면서 바람 한 번 안 피우는 경우 있니? 그 말에 저희 딸들이 코웃음을 치더군요. 저희 아들도 어이없는지 할머니를 노려보고요. 그것도 모르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을 안아보자며 아들을 부르더군요. 아들은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나쁜 얘기 많이 했겠지. 너희들 심정도 이해한다만 너희 아버지랑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다. 너희들 뿌리가 어딘지 잘 생각해봐.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가 가셨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상간녀랑 놀아나느라 좋았는지 얼굴이 번들번들 하더군요. 남편과 시부모님이 가고 나서 자식들은 분통을 터뜨렸어요. 큰아이가 특히 저에게 강하게 이혼을 권유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생각할 것 없어. 아빠가 바람 피운 지 벌써 몇 년이야. 우리 자라는 동안 아빠가 양육비 한 번 안 줬잖아. 이제 서류로도 이혼해. 우리 걱정은 할 거 없어. 사실 자식들 걱정에 이혼 안 한 것도 있었어요. 결혼할 때까지는 그냥 서류라도 남겨둘까 했었는데 딸아이 둘과 아들 녀석이 전부 반대하더군요. 남편에게 연락해 이혼 절차 밟자니 처음에는 거절하던 남편이 나중에는 그러자 하더군요. 제가 워낙 완강하기도 했고요. 시부모의 생각을 곧이곧대로 믿었는지 자식들은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저 같은 건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이혼을 결정짓고 속이 후련해졌어요. 서류까지 끝내고 나니 하늘을 날아갈 듯 후련하더라고요. 늦었지만 모든 정리를 다 끝낸 것이 잘한 일이다 싶더군요. 자식들 키워놓고 나니 좋은 조언도 듣고
자식 덕보는 게 있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후에도 종종 시댁에선 저에게나 저희 아들, 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딸들도 좋은 회사 다니고 아들이 의대 다닌다니 자기들이 조부모라고 덕볼 게 좀 있나 싶었는지 계속 들러붙더라고요. 아이들이 저희들끼리 뭔가 상의를 한참 하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기들 성을 제 성으로 바꾸고 싶다고요. 저는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성과 제 성은 모두 흔한 성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성만은 아빠를 따라야 하지 않나 하고 옛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어차피 아빠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허울뿐인 성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신랄하게 말하더군요. 아이들의 뜻을 꺾을 수 없었고 아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을 제 성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성이 바뀌니 좀 어색했는데 자꾸 부르고 적응하다 보니 괜찮아지고 오히려 좋은 느낌이더라고요. 성을 바꾸고 몇 달 후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날은 아주 강경하게 셋째 아들을 데려가야겠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집안 장손인데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순 없잖니? 장래 의사도 될 아이고 너한테 언제까지 맡겨둘 수 없겠다. 영민아, 너도 알지? 너 우리 집안 4대 독자야. 4대 독자가 이렇게 엄마한테서 있으면 되겠니? 아빠 찾아와야지. 저희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아들이 결심한 듯 방에 가서 서류 한 장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 서류를 보고 저희 시어머니가 거의 거품을 물듯 하면서 뒤로 자빠지셨어요. 그 서류는 바로 딸과 아이들의 성이 제 성으로 바뀌었다는 증명서였죠. 설마 우리 집안 4대 독자가 성을 바꿨단 말이니? 이게 그 말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어? 너 도대체 애들한테 무슨 게임을 했길래 애들이 이러니? 저한테 마구 해대는 시어머니에게 아들은 버럭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아빠 성 말고 엄마 성 따르기로 한 건 누나들이랑 제 선택이에요. 할머니가 간섭하실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 이제 4대 독자라고 하지 마세요. 지긋지긋하니까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시모가 통곡을 하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는데 이미 성은 바뀐 참이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시어머니가 거의 쓰러질 듯 비틀대면서 주저앉아 있다 가시고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인생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첫째 딸 낳고 좌절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자식들이 다 커서 제 편을 들어주고 이렇게 든든하다니요. 이후로도 시댁과 남편이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은 자기들 성도 바꿨다며 무시하기 일쑤였고 결국 그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4대 독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호적에 올리기만 급급했지 정작 아이들한테는 관심도 없었고 그런 아이들이 선택한 일에 대해선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들은 요새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의사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고3 저리 가라 해요. 첫째는 얼마 전에 시집을 갔고 둘째 딸은 연애하고 회사도 다니면서 지들 나름대로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직 건강하셔서 제 자식들 효도도 받으시고 기분이 참 좋은 나날입니다. 자식들이 제 체면을 다 세워주는 것 같아요. 소식 들어보면 시댁에서는 매일같이 저와 자식들 흉을 보거나 한탄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자기들도 더는 어쩔 도리가 없죠. 이런 거 보면 인생사 인과응보는 반드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